한 주 동안의 주요 쟁점 현안들을 정리하는 일타 시사입니다. 오늘은 김영식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그리고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새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강원도에는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우에는 역시 한반도 긴장 완화와 또 남북 관계 개선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앞으로의 정책 변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정부는 지금 이제 남북 간의 관계 복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실 강원도는 우리나라 전체의 이제 접경 지역 중에 248km 중에서 145km에 해당하는 긴 지역들을 이제 접경 지역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동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해안 철책도 길이가 183km에 달하는 긴 이제 그 철책 아닌 철책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60여 년 동안 이런 것들이 사실 개발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는 지역 경제, 접경 지역이나 동해안 지역 경제가 나름 좋았는데 남북 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면서 이제 접경 지역이라든가 동해안 지역 경제가 안 좋은 것들이 이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남북 관계 복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동해안 지역이나 접경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산 가족 상봉이라든가 아니면 금강산 관광 재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긴장이 좀 완화되면서 접경 지역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나철성 소장님께서도 의견이 크게 다르시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좀 지났는데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범국민적 관심들을 매우 높게 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는 메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통일부 장관에 정동영 장관이 임명이 됐는데요.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에 남북 관계 하나의 획을 긋는 실무를 총책했던 그런 장관이지 않습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방북 특사로서 독대를 했던 경험도 있고 또한 개성공단을 활성화시켰고 당시에 9.19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이런 3.8을 했는데 주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실무 능력과 철학을 경비한 장관 인선이 있고 또 힘 있는 다선 의원이기 때문에 매우 기대가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더욱더 주목되는 부분들은 당선되자마자 현재 정말로 접경 지역 주민들을 힘들게 했던 대북 확성기 이와 관련돼서 남북 중단을 실질적으로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또 긴장을 고조시켰던 전단 같은 경우에도 금지를 상호 간에 일정 정도 일끌어내면서 앞으로 이러한 분위기와 훈풍이라고 한다면 이전 윤석열 정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를 넘어서는 대북 성과를 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가 한껏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최문순 지사 전임 도정에서는 평화를 강조했는데 이제 김진태 도지사 도정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메시지를 빨리 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빨리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매우 아쉬운 부분들인데요. 김진태 도정에서 사라진 거 두 개를 뽑으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최문순 도정에서 구성되었던 평화발전본부라고 하는 기구가 사라졌거든요. 네. 이 기구가 얼마나 큰 기구였냐고 한다면은 그 발전본부 안에 5개과가 있었고 무려 직원이 73명이 있으면서 잘 아시는 평창 남북 올림픽 대회를 성공적으로 더욱더 계승하자라는 취지로서 구성을 했었는데 이게 김진태 도지사가 들어오자마자 흔적도 없이 포말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더욱더 안타까운 점들은 우리가 평화특별자치도를 통해 가지고 좀 더 강원도가 평화도로서의 그런 특별한 국가적 지원과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김진태 도지사가 제정했던 법을 보면 이 평화 관련, 남북 교류와 관련된 국가적 지원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많은 아쉬움을 남았는데요. 아쉬움은 아쉬움 뒤로 남기고 또한 현 정부의 철학과 정책의 노선에 맞게끔 최고의 수혜자가 될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개입해서 나서는 전략과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도정의 운영 방향은 도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큰 틀에서 국정 방향과 도정 방향이 비슷하게 가는 것이 도 입장에서는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중앙정부가 지금 지방정부가 정치의 성향이 다르다 그래서 도정 방향을 만약에 다른 쪽으로 틀게 되면 아무래도 중앙정부는 본인들이 원하는 쪽에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할 텐데 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나수왕 얘기한 대로처럼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정 방향이 없어서 못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그동안에 이제 강원도는 DMZ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도정 방향을 조금 중앙정부의 방향이 좀 맞춰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뭐 이런 좀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도민들의 삶을 위해서 도정이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평화라는 단어를 그동안 너무 지워놔서 네. 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있겠지만 그래도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판단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이재명 대통령 그 대국민 기자회견에서도 접경제 얘기를 하면서 빨리 그 개선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십니까? 뭐 전체적으로 접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군부대가 축소되거나 이동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들은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생활 형편에 맞는 시스템들을 갖춰놔야 그 지역들이 좀 생존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처럼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서 아마 지역 인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은 개선은 좀 어렵겠다 이렇게 보시는 뭐 거죠. 지금으로 보면은 지금 뭐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버려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예, 새로 만들어 나가야죠. 예. 그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얘기 나왔듯이 접경 지역의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좀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튼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의 국정 철학을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당일 그 지역 언론 기자가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향후의 접경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은 결과로 곧 말씀드리겠다. 이미 안보실과 국정원의 조치를 취해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당히 궁금한 게 벌써 안보실과 국정원의 조치를 취해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와 관련돼서 조만간 결과를 말씀드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도 그 결과가 무엇으로 도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외화가 될지 상당히 궁금한 부분들인데요. 그 결과에 맞춰가지고 특히 강원도와 18개 시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과 방안들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세우면 강원도정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것을 우리 것이 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방향이 다르다 보면 그러기가 쉽지 않죠. 예, 이게 잘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좀 의문스러운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추가 경정 예산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많이 보여졌거든요. 네, 이제 견제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강원도의 고민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지금 지역 균형 발전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 이 의지도 높고 뭐 지금 지역 순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강원도도 앞두고 있는데 강원도가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대응을 면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되시죠? 이재명 정부의 지방정책의 핵심은 3급 5급 3특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3특이라고 하는 거는 이 특별자치도 세 군데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강원도의 전략과 준비가 필요한데요.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에 평화 경제 특구를 접경 지역에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관련된 부분이 이미 2023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문제는 인력과 재정과 예산과 그리고 사업이 뒷받침 안 타다 보니까 거의 유명무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면에서 이 평화 경제 특구와 관련된 사업들을 어떻게 내실화를 시키느냐가 강원도에 주어진 첫 번째 과제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 사실 이제 어떻게 돼요? 국가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을 이제 사실 오래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수혜자가 되지 못했다 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요. 강원도 내에서도 사실 지역 발전을 보면 동해안 지역이나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 소멸, 지역 소멸, 인구 감소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늘었지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별로 없습니다. 춘천이나 원주 정도만 늘었지 다른 지역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역 내에서의 균형 발전도 강원도 내에서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강원도의 메시지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